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먹는 일본의 쌀값이 3배나 오르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까지 쌀과 관련된 모든 것이 품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작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올랐다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쌀 생산량은 더 올랐는데 쌀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쌀 부족 현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쌀을 사재기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쌀의 인기가 점점 더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일본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경제부 기자로 일하는 사토 미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건 약 6개월 전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컵라면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을 지어 먹었겠지만 쌀값이 너무 올라서 아끼게 됐죠. 기자실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편집장은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미카, 쌀값 폭등 후속 기사 어떻게 진행 중이지? 저는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4개월간 쌀값이 평균 3배 가까이 올랐고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 가게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기사만으론 부족해. 좀 더 다른 각도가 필요해.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SNS에 올라온 글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쌀이 일본 고시이카리보다 맛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일본 SNS에서 화제라네. 한국에서 AI를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쌀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 주에 서울에서 스마트 농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나? 순간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랐거든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보면 어떨까? 진실은 현장에 있지 않겠어? 편집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출장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신 분이셨죠. 아버지, 요즘 농촌 상황은 어떠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지. 비료값, 농약값은 계속 오르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남는 건 노동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일본 농업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고령화된 농부들, 낮은 생산성, 높은 비용, 이런 상황이 지금의 쌀대란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출장 전날, 동료 기자 타케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카,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사실 나 쌀 맛에 관해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야.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면 솔직하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거야. 타케시는 쌀과 사케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로 전문가였기에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SNS에 올라온 평가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쌀이 고시이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2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예요. 이런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본 쌀의 명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간단히 씻은 후
타케시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만 지나가도 여러 종류의 삼각김밥과 도시락이 진열되어 있었고 모두 쌀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죠. 미카, 여기 쌀 가격 봐봐.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타케시가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가격 차이는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맛도 좋을 거란 법은 없잖아. 내일 정식으로 확인해 보자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식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 음식이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연스레 흰 쌀밥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쌀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먹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타케시를 바라봤습니다. 타케시도 역시 쌀밥을 한 입 먹고는 저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쌀이죠? 지나가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반 쌀인데요.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쌀입니다. 타케시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카, 솔직히 말해볼게. 이건 우리 고시히카리보다 맛있어. 밥알의 탄력, 감칠맛, 모든 면에서 말이야.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타케시 말이 맞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탱글탱글했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상태에서도 맛이 유지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일본 쌀은 보통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데 이 쌀은 달랐습니다. 호텔을 나와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자로서는 흥미로운 발견이었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일본 쌀이 최고라는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타케시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던 일본 쌀의 자부심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리 임무야. 맞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람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5 서울 스마트 농업 박람회라는 현수막 아래 수많은 농업 기술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AI 로봇, 농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농장이 아니라 우주선 같은데. 타케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흙과 땀, 고된 노동을 떠올렸는데 여기서는 태블릿으로 농장 전체를 제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스마트벼 재배 시스템 부스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스 담당자인 김 엔지니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요즘 일본의 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친절하게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벼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 비료, 온도, 빛, 모든 요소를 데이터화해서 최고의 품질과 수확량을 보장하죠. 화면에는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촬영한 영상이 보였습니다. 드론이 찍은 이미지는 AI에 의해 분석되어 각 구역별로 필요한 관리 방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한 양의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도 있죠. 인력 절감은 물론 자원 낭비도 최소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젊은 농부들도 늘고 있어요. 기술을 활용한 농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 부러웠습니다. 일본 농촌의 현실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고령화된 농부들이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골 마을. 모든 게 대비되었습니다.
타케시가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일본은 지금 쌀 가격이 크게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김 엔지니어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쇼핑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20kg 쌀 가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타케시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양의 쌀 가격이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건 기사거리야. 타케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마트에 가서 확인해보자. 취재를 마치고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쌀 코너에 가보니 다양한 종류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은 정말 김 엔지니어가 보여준 것과 비슷했습니다. 일본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죠. 가격표를 2번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멍하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에 저런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거지? 타케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야. 생산 시스템 전체가 다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농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지. 마트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그리고 그 보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니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인 저로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농부들에게 이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쌀맛의 차이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죠. 다음 날 박람회 관계자의 도움으로 서울 근교에 있는 스마트팜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만 가면 논이 펼쳐지는 일본과 달리 서울에서는 꽤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국토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논 주변에는 작은 기상 관측소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드론 충전소도 보였습니다. 농장 주인인 박 대표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원래 IT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5년 전 귀농했죠.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되 제 방식으로 혁신해보고 싶었거든요. 박 대표는 농장 한쪽에 마련된 센터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제어합니다. 물 공급량, 비료 상태, 해충 감지. 이상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죠.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 방식으로 농사지었을 때보다 30% 정도 수확량이 늘었어요. 지금은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게다가 품질도 훨씬 좋아졌고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손 부족이었으니까요. 저희 40헥타르 농장을 관리하는 정규 인력은 저 포함 3명뿐입니다. 수확철에 잠깐 인력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자동화 덕분에 최소화했죠. 40헥타르를 3명이 관리한다니. 일본에서라면 적어도 20명은 필요할 규모였습니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쉽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타케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지금은 수익률이 예전보다 3배 이상 높아요. 게다가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 삶의 질도 훨씬 좋아졌고요. 핵심은 기술 도입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라 농업의 이미지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라는 인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식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는 내내 일본 농촌과의 차이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령화된 농부들, 비효율적인 소규모 경작, 높은 생산 비용.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쌀때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미카 어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농업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냥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어떻게 기사화해야 할지. 솔직하게 한국 쌀과 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 편집장에게 간단한 중간 보고를 보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맛의 비교가 아니라 일본 농업의 미래와 식량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부담이 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 취재 내용을 기사화할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카, 초안 다 썼어? 타케시가 제 방을 노크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제 초안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네. 사실 그대로 쓴 것 같아. 제 보고서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쌀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생산성 향상.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타케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보도해도 괜찮을까? 농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농업계는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내용은 민족적 자존심과도 연결될 수 있었죠. 그때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카, 중간 보고 잘 봤어. 좋은 정보인 것 같아. 하지만 한국 쌀과 기술에 너무 호의적인 내용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화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진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숨겨야 한다니요. 타케시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니 그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하지만 미카, 내가 생각하는 진실은 뭐야? 정말 한국 농업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적어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그리고 그 기술 덕분에 쌀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안정되었고. 타케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써. 기자로서 내가 본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어.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게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보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한국 쌀 5kg을 직접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타케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져갈 거야? 세관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괜찮아.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 가져가는 건 허용되어 있어. 아버지께 직접 맛보여드리고 싶어.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국의 농업을 배신하는 것 같은 묘한 죄책감 같은 거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제품, 자동차.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좋은 기술을 받아들였잖아. 농업도 마찬가지야. 좋은 기술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해. 도쿄에 도착 후 회사로 돌아와 기사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 변화를 원하는 희망,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일본 농부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까지. 기사를 제출하고 퇴근길에 오를 때 타케시가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고향 가지. 아버지께 한국 쌀 맛보여드린다고 했잖아. 응, 내일 아침 첫 기차로 갈 예정이야. 타케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과 꼭 알려줘. 평생 농사짓던 사람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의 반응과 기사가 가져올 파장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한 시골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활기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났고 논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드신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아버지가 손을 털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발전했더라고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슬쩍 제안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밥을 지어도 될까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방에서 한국 쌀을 꺼내 씻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이것이 한국 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었거든요. 밥이 다 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한 숟가락을 더 드셨습니다. 이거 뭔가 다른데? 어디서 산 쌀이야? 아버지의 날카로운 미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감각은 역시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는 다시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꼼꼼히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맛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인정의 무게는 컸습니다. 평생을 쌀 농사에 바친 분이 경쟁국 쌀의 맛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쌀을 만들 수 있는지 봤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드론, AI,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일할 사람도 없고 나이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기계가 대신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아버지, 일본도 이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신문에 그런 내용의 기사를 쓰려고 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손으로 모내기하고 낫으로 벼를 베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로봇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농부로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배워야지. 고집부릴 이유가 없어. 우리 마을 이장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전통 방식으로 농사 지으신 분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시다니. 그것도 다른 나라의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카야, 내 기사에 우리 농부들의 목소리도 담아주렴.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마을 이장들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국 쌀로 지은 밥을 함께 나누고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노인 농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말했어.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농사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려면 변해야 한다고. 농협에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했단다.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기사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농부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농촌의 현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카, 좋은 기사야. 편집장이 원고를 읽고 칭찬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희망적이야. 이번 주 일요일 특집으로 실을게. 일요일 아침, 제 기사가 신문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스마트 농업의 현실과 일본 농업의 미래였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 쌀 품질, 가격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일본 농촌의 현실과 변화 필요성을 담았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신문사에는 독자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일부는 일본 농업을 폄하하는 기사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변화의 목소리라고 지지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후 SNS에서는 한국쌀 직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쌀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던 서민들에게 한국쌀은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농림수산성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일본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이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한일 농업 기술 교류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일본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를 얻게 되었고 특히 젊은 농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미카, 너 덕분에 좋은 일이 시작된 것 같아. 타케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저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겠지. 기사가 나간 지 2주 후 농림수산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마트 농업 추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기자의 역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덕분이야. 우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단다. 아버지의 마을에서는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스터디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해 시험 운영도 해보고 젊은 농부들과 기술 교류회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마을에 스마트팜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카, 이거 좀 봐.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일본 농촌의 첨단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기술과 식량 안보 전문 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기술 교류 현장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쌀의 품질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들의 쌀은 맛과 품질 면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유튜브 채널은 한일 농업 기술 교류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 농업 사례를 소개하는 글로벌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귀농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은 일본 전역에서 젊은 농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매력을 느껴 귀농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기술 활용 교육, 기존 농부들의 적응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농업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이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농업 박람회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대표단 중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이장으로서 마을을 대표해 참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처음 오시는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놀라웠어. 처음에는 내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더구나.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박람회장에서 한국과 일본 농부들의 교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경을 넘어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양국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귀국 후 아버지의 마을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팜 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인근 지역 농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곳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며 젊은 농부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미카,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단다. 쌀 가격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품질도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한국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이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최근 농업 전문 컨설턴트로 전직했습니다. 기자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농가들이 스마트 농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객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을이었습니다. 저 역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내에 농업과 식량 전문 부서가 신설되었고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기자들과 함께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취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 쌀과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일본 쌀을 비교 시식하는 자리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셰프들이 두 쌀의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 쌀을 선호했지만 일본 스마트팜 쌀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6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모든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농업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고향 방문길에 어릴 적 자주 가던 논뚝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들만 보이던 그곳에 이제는 태블릿을 들고 농사를 관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변화는요, 맛있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맛본 그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 가져온 그 5kg 한국쌀 봉지를 생각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식탁도 바꾸었겠지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집장의 갑작스러운 제안, 호텔에서 맛본 첫 한국쌀, 타케시의 동행. 하지만 그 우연들 속에서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문화, 전통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쌀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의 마을에 갑니다. 함께 논을 둘러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단순히 맛있는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눕니다. 그 밥 한 그릇에는 이제 희망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식탁도요.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